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요, 0단기 토플 리스닝 스타트로 강의를 하게 되는 60 플러스 레벨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0 플러스 레벨 강의에서는 어떤 거를 초점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과연 교재는 어떤 걸 쓰게 되는지 여러 가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0단기 토플 리스닝 책을 제가 이제 써서 출간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밑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0단기 토플 스타트 리스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책이 지금 요번에 새로 나오게 되면서 토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좀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을 요런 식으로 시작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고 좀 더 쉽게 토플을 접근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뭐 윗반에서 학생분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뭔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방법이라든지 방향을 잡아서 공부하시고 올라오시다 보니까 너무 힘드셨고 그 다음에 너무 어쨌든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빠르게 습득하시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또 책을 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뭐 책을 출판했다는 자랑한다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파트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파트 1은 토플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장들, 그러니까 문장 듣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 듣기는 제가 이제 60 레벨 말고 요거보다 더 밑에 완전 시작 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난 문장도 하나 문장도 안 들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제가 강의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쨌든 책 처음에 파트 1은 결국 문장 듣기 한 100문장 정도를 가지고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식으로 크게 의미를 나눠서 듣는 그런 거 하고 발음 현상 이런 것들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여러분이 듣기가 조금 힘든 문장 구조 그런 부분도 설명하면서 문장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듣기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설명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트 2는 컨버세이션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교수님하고 토플이라는 시험은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또는 학생이 교직원하고 대화하는 이 두 가지 큰 상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6개 문제 유형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60레벨 들으시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 토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듣기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결국은 짧은 지문만을 공략하겠습니다. 책은 컨버세이션에서도 짧은 지문, 중간 지문, 그 다음에 긴 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업을 할 수 있게끔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60반에서는 짧은 지문만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짧은 지문을 넣어놨거든요. 상황을 바꿔가지고 그 짧은 지문들을 들으면서 한 유형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유형을 어떻게 연습을 할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결국은 짧은 지문을 가지고 부담을 많이 안 느끼시고 어떤 하나의 유형, 한 문제 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상황을 바꾸면서 이제 들어보니까 토플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상황이 막 바뀌더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도 푸실 수 있고 듣기 실력도 늘릴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책도 디자인을 했고요. 저도 강의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서 아주 샘플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구성은 역시 비슷합니다. 토플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강의 이제 교수님이 어느 분야, 전공 분야의 렉처를 들려주고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컨버세이션, 일반적인 상황, 교수님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교직원과 얘기하는 그런 캐주얼한 이야기가 있고요. 교수님이 렉처, 어떤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역시 그래서 60반은 어떻게 되죠? 짧은 지문을 가지고 렉처를 뭐 천문학이든 공학이든 페인팅이든 문학이든 심리학이든 이런 식으로 짧은 지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장 듣기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토픽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짧은 지문으로는 하지만 나중에 긴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갔을 때 충분히 부담을 줄이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해 나갈 거고요. 역시 책은 짧은 지문, 중간 지문, 그 다음에 긴 지문으로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역시 짧은 지문 쪽에 포커스를 두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렉처는 문제형이 조금 많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시게 되면 컨버세이션이 대화가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렉처가 결국은 네 지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렉처에 대한 그 비중이 조금 더 높죠.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렉처에서는 유형을 9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렉처도 유형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요. 하나의 유형을 여러 가지 토픽을 짧은 지문들을 가지고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여러 상황에서 들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듣기 능력을 같이 키워가도록 했습니다. 책은 일단 Part 1, Part 2, Part 3 이렇게 구성됐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지금 60반 레벨에서는 문장 듣기 그냥 문장 하나씩만 들어보는 것은 60레벨에서는 다루지 않고 그건 더 밑에 완전 시작반에서 제가 다루고요. 60반에서는 짧은 지문만 가지고 공략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15일 동안 강의를 제가 디자인했는데요. 아까 컨버세이션 유형 몇 가지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컨버세이션은 유형이 6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렉처는 유형이 9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유형씩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문을 수업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일 동안 다양한 지문으로 15개의 유형을 컨버세이션과 렉처까지 다 공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나서 거기 강의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그 1강, 2강, 3강 나와 있는데 거기 교과서와 교과서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자 1강에서는 어떤 페이지를 다룹니다. 이렇게 다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를 보시고 문제만 미리 풀어 오시면 돼요. 막 풀고 막 너무 공부해 오실 필요 없어요. 힘들어요. 알겠죠? 우리 초급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만 풀고 화식이가 가서 뭐라고 하는가 보자. 여기 가가지고 한번 수업 들어보시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유학 가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습하시고 또 예습은 가볍게 하시고 또 수업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6일, 9일 동안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토플을 조금 어려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끔 15일 동안 완벽하게 준비를 해드리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강의 진행 방식, 미 포인트 이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룰 건지 몇 페이지를 할 건지는 제가 그 리스트에다 올려드린다고 그랬고요. 일단 하나 예를 들어보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형 소개인데 6가지가 있는데 지금 강의를 통해서 6가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이 토플 공부 안 하셨더라도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또는 학생이 뭐 어디 그 우체국을 갔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갔든지 이제 뭐 책을 찾으러 왔다. 뭐 방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컨버세이션 시작을 하면은 1번 학생이 방문한 이유는 그렇죠?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듣기 연습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이제 문제형 소개를 제가 했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뭐 이건 책에 있는 걸 제가 이제 그 캡처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Why does the student go to see the professor? 교수님 왜 보러 왔냐? Why does the student go to university office?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Why does the student go to see the librarian? 도서관 사서는 왜 보러 왔냐?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럼 교수님 왜 보러 왔니? 도서관 사서는 왜 보러 왔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고 저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듣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문장들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장을 이제 제가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번 문제형을 잘 듣기 위한 시그널 표현 학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위치적으로 대화가 시작을 하면은 학생이 여기 왜 왔지? 라는 문제 내용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신호, 시그널이라는 거는 학생이 여기 왜 왔나 보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공부하게 되겠죠. 자, 보시면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니까 직원이에요. 아니면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막 What can I do for you? 또는 How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학생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I'm having a problem.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거야. 페이퍼를 잘 못 쓰겠다든지 시험 점수를 받는데 너무 생각보다 낮게 나왔든지 이런 거 교수님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 hope you can help me.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부분을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앞에 도입 부분에서 conversation에서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그널 표현, 단서가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유형도 소개를 했고 어떤 표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조금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지문은 지금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짧은 듣기 지문을 하겠다는 거죠. 짧은 듣기 지문을 하고 거기 아까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런 문제형은 어떻게 이제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적는 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데요. 처음에 잘 모르시면 이 부분은 잘 강조를 안 해도 돼요. 이 부분 어차피 듣기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문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요. 보시면 내용 잘 모르셔도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책에 표시가 되어 있죠.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시그널 표현 가르쳐 드린 거 있었죠. I'm having trouble choosing my topi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뭔가 토픽을 고르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얘기 하고 싶니? 이런 표현들이 시그널 표현들이 되고, 물론 들으실 때 다 들려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할 거예요. 근데 듣기 연습을 쭉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제 1번 문제 유형의 단서들이 됩니다라고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듣기 연습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온지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지문은 더 어려워지고 윗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도 좀 복잡해지겠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반에서 문제 유형을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뭐 어느 반까지 올라가시면서 끝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목표 점수가 어떤 분은 80점이고 어떤 분은 90점이고 어떤 분은 100점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반 레벨에서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같은 유형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토플이라는 시험이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식으로 잘 안내를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때 노테킹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을 때는 페이퍼 토픽을 고르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적을 건지, 뭐 문제가 problem happens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고르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호 쓰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해서 어떤 식으로 적을 건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자, 짧은 듣기 지문을 가지고 부담 없는 지문 길이를 가지고 일단 문장 듣기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들어보고 뭐 어떻게 문장마다 듣는 연습을 할 건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형.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이 혹시 나중에 귀에 좀 캐치가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런 단서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만 하면 너무 단조롭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유형을 좀 전에 소개시켰던 같은 유형을 시험에 잘 나오는 다른 지문으로 들어보는 거죠. 자, 확대를 해보면 여기 지금 보면 도서관이 나온 거죠. 아까는 이제 뭐 페이퍼 토픽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책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잘 나오는 상황을 시험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와요,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왜 왔지라는 문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걸 상황을 도서관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들어보면서, 보통 도서관은 이제 들어보면 책을 찾으러 왔는데 못 찾겠다, 그래서 사수한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식의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나오는 문제와 그 다음에 매번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가지고 듣기 연습을 해서 근데 짧은 지문으로 듣기 연습을 해서 어렵지 않도록 계속해서 쉽게 반복해서 훈련해드리는 그런 반이 60레벨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딱 배우니까 알겠다 그러면은 70반으로 바로 안 가고 또 바로 80반으로 바로 옮겨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60반에서 기본기를 아주 잘
훈련해 하시고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유형 하나 알려드리고 도서관에서 상황에서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숙사 상황에서도 그걸 들어보고 페이퍼 상황에서도 들어보고 exam 시험에 대한 상황에서도 들어보면서 같은 유형을 상황 바꾸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상황에 대한 거를 들을 수 있는 듣기 실력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항상 1번 문제는 뭐가 나온다? 학생이 여기 왜 왔냐? 라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오늘은 음원을 들려드리면서 막 같이 들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면, 안 들리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들려드리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안 들리실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안 들리는지 해석이 안 되는지 이유를 또 분석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 들리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죠. 가장 흔한 이유는 근데 똑같이 중국 사람도 외국인이고 영어 쪽에서 보면 그다음에 우리도 외국인인데 중국 사람들이 리스닝을 조금 더 빨리 늘죠. 그 이유는 중국어가 한국어보다는 영어 어순이 더 가까워요. 우리는 일본어의 어순이 좀 더 가깝죠. 뭐 어디가 더 먼저라는 보다는 어순이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단어로 들렸을 때 들으면서 이해해서 해석할 수 있는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리딩을 해보시면 이 해석이 아마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 아마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나라 어순으로 이해하려면 막 문장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순에 대한 연습을 해서 쉐도잉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따라 말하면서 어떻게 연습할 건지, 그 다음에 연음이라든지 발음 이런 현상들도 중간에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장구조, 가정법이라든지 뭐 비교구문이라든지 어떤 문장들이 잘 안 들리는지.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셨을 때 이런 문장이 안 들렸다. If I had continued teaching, 블라블라바 이런 문장이 안 들렸다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법이 안 들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로 시작하는 가정법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이 여기 있죠.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if절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if 뒤에 있던 게 had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had I 요 부분이 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d I continued teaching 이렇게 된 것이니까 내가 teaching을 계속 한다면 어쨌든 뜻은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런 부분을 따라 말하면서 익히실 때는 나는 지금 어떤 문장을 듣고 싶은 것이다. If I had continued teaching 가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if가 빠지면서 had I continued teaching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가정법을 들어서 가정법을 앞으로 듣고 싶은 거야. 들을 수 있도록 할 거야. 이런 목적이 있으셔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영어 문장이 안 들리니까 계속 반복해서만 듣다 보면 나는 지금 무엇을 안 들리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연습했더니 더 들리든가? 이런 것이 판단이 안 되는 것을 아셔서 여러분들 굉장히 공부하고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이 안 되는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런 단어들도 보시면요. 발음 현상인데 우리 병 얘기할 때 크로닉은 급성이고 죄송합니다. 크로닉은 이제 만성이 되는 거고 큐시 급성이에요. 근데 이제 강세가 큐 이렇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마치 A가 없으면 귀엽다라는 뜻의 단어랑 똑같은 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강세 때문에 음이 잘 안 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뭐뭐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access 그죠? 결국은 접근하다. 여기가 s가 붙으면서 access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접근하다라는 뜻의 발음처럼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표현들이 왜 이런 식의 발음이 되는지 왜 이렇게 들렸는지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거가 있으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들어보고 제가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같이 막 들어서 귀를 뚫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안 들리는 문장 같은 거 어려운 문장 나올 때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라든지 표현도 충분히 다 익히시고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15강까지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면 토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튼튼한 듣기 실력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래서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15일만 잘 투자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토플을 준비한 기반을 잘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효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황과 토픽으로 듣기 연습을 물론 짧지만 했기 때문에 토플 리스닝에 대한 자신감. 내가 일단은 짧은 걸로 연습은 했지만 도서관, 뭐 페이퍼, 뭐 공학, 화학
페인팅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상황들만 쫙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자신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가지 유형은요. 20점을 맞는데, 그러니까 20점이면 80점을 이제 각 과목당 20점씩 받으시면 80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80점이 목표시라면 리스닝 20점을 받는데 충분히 필요한 유형을 다 소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많은 유형이 조금 더 유형이 있어요. 윗반으로 올라가면. 근데 뭐 거기까지는 지금 필요 없으시고요. 충분한 유형을 모든 유형을 학습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지문으로 자신감을 좀 확보하신 다음에 긴 지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긴 지문을 두실 때 여러분들이 충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60강의 잘 들어주시고 많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강의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